자, 교재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공개형 이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에 해당되죠. 그래서 매입채무는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합한 통합 계정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 네. 미지급 비용도, 아이고.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얘가, 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란 뭐냐? 우리가 장기차입금이나 이렇게 장기간 빌려온 돈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내년, 즉 1년 이내에 갚게 되면은 유동성으로 변경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알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려면 일단 순매출액이 있고요. 기초상품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네요. 즉 매출 총이익은 없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자, 그럼 한글 파일 하나 올려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지웅님 어서 오세요. 지금 순 매출액이 있으니까 순 매출액 117만 원. 자,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기초 17만 원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85만 원 빼기 기말인데 기말이 값을 모르니까 X로 놓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는 매출 총이익. 근데 매출 총이익도 아직 몰라요. 왜? 기말상품 재고액을 모르니까.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는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판관비가 얼마냐? 20만 원. 영업이익은 50만 원. 자,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30만 원. 매출총이익은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매출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7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니까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87만 원인가요? 87만 원. 기초 17만 원에다가 85만 원을 더하니까 얘는 100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얼마죠?
응? 뭘 잘못 계산했나 봐. 아, 매출총이익은 여기서 얘를 빼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 잘못했네. 여기가 얼마야 돼요? 70만 원이어야 되죠? 70만 원. 이렇게 돼야 되죠? 어, 거꾸로 뺐어요, 거꾸로. 그러면 70만 원에서 117만 원에서 70만 원 빼니까 얘가 47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만 원에다가 85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2만 원인가요? 여러분 계산기 열어서 계산기를 이제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 열겠습니다. 17만 원 더하기 85만 원. 그러면 102만 원. 그럼 117만 원에서 102만 원을 빼면 되겠죠? 117만 원을 빼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되나요? 55만 원이 되죠? 자, 요 X의 값이 55만 원. 맞나? 다시 계산해 볼게요. 17만 원 더하기 85만 원. 자, 102만 원에서 매출원가를 빼보겠습니다. 47만 원을 빼면 네, 기말 상품액은 5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답은 X는 55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에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니까 기말을 X에다 놓고 역으로 계산해서 X의 값이 5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다 기록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입니다. 첫 번째,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자, 초기에는 감가상각 유계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왜? 공식이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이잖아요. 그래서 잔존가액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없거나 감가상각비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내용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일정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아, 이거 틀려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왜?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판관비예요.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설정이 돼버리면 영업이익은 감소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는 뺍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 네, 빼줘야 되고요. 세금가공가 뺍니다. 기부금은 영업이익 다음, 즉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넣지 않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입니다. 넣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래서 계산되지 않고요. 임차료는 판관비입니다.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 600만 원 빼기 매출원가 350만 원 빼주고요. 판관비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6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조금 전에 그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그걸로 하듯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갑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대손 처리한 밑줄.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네, 승윤님, 어서 오세요. 자,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전기에 대손을 처리하든 단기에 대손을 처리하든 어쨌든 대손을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은 반드시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모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론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실기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자, 6번 갑니다. 네. 자, 6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의 12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12월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선의선주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선의선주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재고자산을 먼저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수량이 1000개, 단위는 100원, 매입 2000개에 120원짜리 25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 있는 기초 1000개를 몽땅 내보냅니다. 그리고 1500개는 12월 5일 날 한 거 마이너스 1500개를 내보냅니다. 그럼 500개만 남죠. 12월 말 상품 수량 400개. 12월 25일 날 매출 2,500개, 400개.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 감모분이다. 자, 정상 감모분이다라는 게 있는데 요 정상 감모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됐던 거죠. 네, 보관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일부러 감모가 일어난 게 아니라 보관하면서 생성되는 그런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원가에 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매출원가의 가산. 매출원가의 가산.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네, 한글 파일 올려서 할까요?
자, 6번 문제 풀이.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매출 원가는 자, 기초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매출 원가는 판매된 원가 더하기 그렇죠. 정상 감목은 이렇게 더합니다. 판매된 원가는 1000개 1000개 곱하기 100원 더하기 1500개 곱하기 1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판매된 원가. 그리고 정상 감목은 매출 원가에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했어요. 정상 감목은 원가는 500개에서 400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100개가 정상 감목분이에요. 그래서 100개 곱하기 얼마짜리냐? 120원짜리입니다. 12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나오나? 계산기 올리셔서 여러분 계산기가 어디 있죠? 여기서 찾아야 되나요? 아, 제 거는 복잡해갖고 네. 계산기 어디 있어요? 아휴, 내 거 너무 복잡해갖고 안 보이는데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데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할게요. 아, 정신이 없어. 이거는 잘 못하겠어. 아, 프로그램에 있는 거는 돼요. 아,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할게요. 이런 해갖고 저희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네,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한글 파일 어디 갔어? 네, 자, 1000개 곱하기 100개. 그러면 얘가 얼마야? 10만 원? 네, 10만 원. 그리고 1500개 곱하기 120원. 28만 원이네요. 요 금액이 28만 원. 그리고 100개 곱하기 120원 했더니 12,000원. 요 금액이 12,000원. 그러면 28만 원 더하기 12,000원. 그랬더니 29만 2천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29만 2천원이 됐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번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모든 정상 감모분은 매출원가의 가산. 그러면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냐 비정상 감모냐 구분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적용합니다. 부분 면세 제도이다. 부분 면세 제도는 면세가 부분 면세 제도라 그랬죠? 그러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했어요. 왜? 세금이 0%니까. 자, 세 번째.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지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있다.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적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포기 부분 그런 게 없어요. 영세율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명분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겠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영세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선생님, 오늘의 내부 통제에 대한 학습할 시간이에요. 내부 통제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 통제, 즉 회사 내부에 있는 그 통제 부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준표는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일단 통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줄까요? 네. 그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죠. 자, 8번. 8번 문제 풀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통제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 평가가 있습니다. 위험 평가. 통제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통제 환경이 있고 위험 평가, 그러면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답이 틀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준표는 통제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정보 및 의사소통 있고요. 승택은 재무제표 작성도 해당됩니다? 아니죠. 그래서 승택이 답이 틀렸네요. 자, 위험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승택이.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를 물어봤네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한 때가 아니라 자, 얘가 아닙니다. 언제? 현물과 교환한 때. 요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한 때가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때, 요때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될 때, 이때는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때, 가공된 게 어떻게 됐을 때요? 인도, 내가 받았을 때예요. 가공이 됐으면 그 외부에로부터 가공을 시켰을 때, 그때 거기서 물건을 받았을 때, 즉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받은 때, 인도, 인도, 인도할 때. 외상 판매요. 외상 판매는 이거 먼저 하고요. 인도 때, 뭐 인도 때로 보시면 돼요. 네. 가공된 재화를 내가 받았을 때, 그때가 재화의 공급을 가공으로 한 경우. 4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 구획할 수 없다라는 건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서 언제 공급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공급 단위를 어떤 때는 100개, 어떤 때는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됐을 때, 즉 복잡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대가를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단위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 공급한 단위가 확정될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급 단위를 계산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가 되겠습니다. 자, 외상 판매는 물건을 판매한 때, 즉, 재화를 인도한 때, 재화를 판매 또는 뭐한 때? 넘겨준 때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대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대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공급 시기 또는 뭐 수익의 인식 시기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은 잘 해주세요. 자,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과 교환해서 나눠줬을 때, 즉 물건이 나갔을 때가 공급 시기인 거고, 외상 판매인 경우에는 재화를 판매 또는 재화를 인도한 때, 그때이고요. 재화 공급으로 보는 가공일 때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제품의 공급 대가는 2,200만 원입니다. 공급 대가가 뭐죠? 여러분, 공급 대가는 그렇죠. 공급가액.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져요. 네, 그래도 써드릴게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 맞습니다. 부가세를 더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세액만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부가세는 200만 원. 그래서 얘를 몇으로 나눠요?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가세가 되겠죠? 자, 매입세액은 70만 원, 영업부에서 사용할 2000cc 중고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2000cc라는 것은 일단 1000cc가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불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20만 원은 불공입니다. 불공제 됩니다. 자, 불공제. 불공제라는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죠. 아이고. 쓸 수 있나? 아, 글씨가 안 써지네. 글씨를 좀 써줄게요. 타자기. 네.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걸 불공제라고 했으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네. 매입세액 불공제.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매출세액 2,200만 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자, 200만 원 빼기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만 원에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가 있었죠? 매입세액이 있었죠? 그 20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70만 원 빼기 20만 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을 빼는 거죠? 50만 원입니다. 70에서 20만 원을 빼니까 는 50만 원. 자, 그러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뺍니다. 그게 납부세액이죠?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불공제를 요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하시면서 궁금한 거 더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론 문제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